수력 충전으로 1학년 2학기 거 지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원과 부채꼴 하겠습니다. 원은 한 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도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원을 그리려면 컴파스로 그리잖아요. 예, 이 컴파스 간격 일정하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원 중심이죠. 예, 원의 중심이 있고 쓱 그리면 되잖아. 근데 이 거리가 다 똑같은 겁니다. 원은. 예. 그래서 한 점에서 거리가 똑같은 지점을 연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원상에서 두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A, B. 그러면은 요거를 호라고 부릅니다. 호라고 불러요. 호라고 부르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요걸 호라고 부른다. 그 다음 이 두 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현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현. 요거는 현이고 요거는 호다. 호랑 현을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두 지점이랑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고, 그 다음에 호로 이루어진 거 있죠. 이 호로 이루어진 이런 도형을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쵸? 부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긴 것만 부채꼴이 아니라 이렇게 생겨도 부채꼴인 거예요. 이렇게 생겨도. 뭐 이런 부채는 별로 없지만, 자, 아무튼 원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호랑, 그 다음에 그 점이랑 중심이랑, 이 점이랑 중심이랑 연결한 선, 그걸로 이루어진 도형을 이거 부채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이 호랑 요거 현 있죠. 현이랑 이루어진 도형을 활꼴이라고 해요. 활꼴. 활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활꼴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활꼴, 요건 부채꼴. 그리고 부채꼴의 이 AO랑 AB의 이 각도 있죠?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중심각.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늘어나면 호의 길이는 비례해서 늘어나요. 호의 길이가 2배면 중심각의 크기가 2배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됩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3배면 호의 길이도 3배가 돼. 그래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도 비례하고 요 넓이, 이게 넓이죠. 예. 요 넓이도 이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 2개 있잖아. 이렇게 하나 3개 있잖아.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죠.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호라는 건 이렇게 호고 현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건데, 만약에 요 각도일 때는 현의 길이가 이만큼이겠죠. 그러면 각도가 2배가 되면 이거의 2배니까 2배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현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AC가 각이 2배가 되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현의 길이가 원래 이거의 2배보다는 짧지. 요 길이가 더 짧죠. 이거 AB, BC 더한 거보다 AC가 더 짧죠. 그래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는다. 애들이 정비례한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원의 둘레의 길이는 원래 이 원의, 이건 반지름이라고 하고, 이건 반지름이라고 하죠. 이렇게 반지름의 2배면 어떻게 돼요? 이건 지름이지, 지름. 근데 지름을 2 곱하기 r로 쓸 수 있잖아, 그쵸?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름에 파이배를 하면은 원의 둘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r은 지름이고, 지름의 파이배, 3.14, 159 이렇게 나가는 파이배를 하면은 원의 둘레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알아낸 거죠. 예. 어떤 원이 있어. 지름은 내가 알아. 그럼 이거 요 둘레는 이렇게 구하기 좀 어렵잖아. 이렇게 줄자 같은 거 이렇게 휘어지는 자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재보면은 둘레에 3.14배가 돼요. 어떤 원이다. 3.14라고 하지 않고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파이라고 할 건데, 파이가 어떤 숫자입니다. 숫자. 파이가 3.14, 1592 쭉쭉 나가는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원이던 지름을 알잖아. 그러면 둘레는 그 지름에 파이배 하면 돼. 근데 지름이 2 곱하기 r이잖아요. 거기에 파이배를 하는 거예요. 2r 파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발음이 좀 어렵나? 네, 2파이r로 합니다. 2파이r로 씁니다.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돼요.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 공식은. 그러니까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고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고 r은 반지름.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 그 조금 두께가 있는 뭐라고 할까, 새끼줄 같은 줄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원을 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그 줄들을 이렇게 길게 이어 붙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직사각형 같은 걸 만들어. 그 다음에 가로 곱하기 세로 재가지고 곱하잖아. 그러면 파이 곱하기 r 제곱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는 이거죠. 이거 둘레는 2파이 r 꼭 외우셔야 하고, 그다음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원래 원의 둘레가 360도일 때는 원의 둘레고, 근데 호의 길이는 요만큼만 하는 거잖아. 근데 호의 길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의 둘레를 일단 구하시고, 2파이r로 원의 둘레를 구했죠. 그거에 360분의 요 x, 이게 비율이죠, 비율. 그러니까 전체는 360도인데 그 중에 x만 요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파이r을 먼저 구하시고 거기에다가 360분의 x. 근데 x는 이 각이죠, 요 사이, 이 중심각. x는 중심각입니다. 지금은 x는 중심각이에요. 비율로 계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호의 길이가 중심각 크기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건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부채꼴의 넓이도 전체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잖아. 그거에 360분의 x. x는 중심각의 크기고.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일단 구하고 그거에 360분의 x. 전체 분의 x. 이렇게 구하는 식이 있고, 하나 더 알려주는데, 이거는 이제 L이라고 하는 거는 요 길이를 말하고, 요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를 말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L이랑 여기서 L은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 L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고, 똑같네, 미안해. 똑같네요. 똑같구나.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지름이고 2분의 1을 곱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잘게 자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게 잘라요. 요 호의 길이가 L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지름이고, 잘게 자른 애를 하나는 아래다가 이렇게, 하나는 위에다가 이렇게, 아래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여. 그럼 이제 이것도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뭐 평행사변형이겠지만 하여튼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L을 위아래로 하나씩 번갈아 가면서 놓잖아.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L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R이 됩니다. 이만큼.
넓이 구하려면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분의 1 RL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두 개야. 원의 넓이에다가 360분의 x배를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 반지름과 만약에 이 중심각을 알지 못하고 요거를 알면, 호의 길이를 알면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할게요. 자, 이쪽인가? 71쪽 펴주시고, 71쪽. 자, 원은 한 평면 위에 한 점은 원의 중심입니다. 5점. 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 일정한 거리는 반지름이 되겠고요. 이런 도형을 원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호 AB라고 읽으시면 되고,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호 AB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원 위에 두 점 AB를 양 끝으로 하는 원의 일부분으로 기호를 이렇게 쓴다. 두 점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호죠. 호 AB. 그 다음에 현 BC, CD는 원 위에 두 점 C와 D를 이은 선분. 근데 선분은 이렇게 직진하는 거잖아. 직선으로 이렇게 걷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를 현이라고 한다. 현. 할선은 원 위에 두 점을 이은 직선. 이거를 현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선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났지만, 할선은 쭉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할선의 일부분이 이제 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선은 아무튼 이제 이 원을 지나가는 직선을 말합니다. 부채꼴 AOB는 보통 이제 아무 말 없으면 여기 각이 작은 부분이 부채꼴이 돼요. 요렇게가 부채꼴이 되지 않고 요 부분이 부채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꼴은 두 반지름 OA와 OB랑 호 AB로 이루어진 도형, 요게 이제 부채꼴 AOB고요. 중심각은 부채꼴 AOB에서 두 반지름과 두 반지름 OA와 OB가 이루는 각, 요거를 중심각이라고 합니다. 활꼴은 자 CD 여기서는 호죠. 이 호 CD. 그 다음에 현 CD로 이루어진 도형. 원 중심까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이 현과 그 호로 이루어진 도형. 이걸 활꼴이라고 합니다. 자,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그 원의 지름이고, 뭔 소리예요? 근데 현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현이 그냥 이렇게 지나기만 하면 현이니까. 근데 원의 중심을 지나면은 그거는 그 현은 현이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현은 여러 개가 있는데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은 지름이 되는 거고, 그 원의 지름은 가장 긴 현이 되는 거죠. 반원은 활꼴과 동시에 부채꼴이 됩니다. 이런 문장을 좀 읽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원은 요게 반원이잖아요. 반원은 활꼴이라고 해도 되고 부채꼴이라고 해도 된다고. 반원은 활꼴이면서 동시에 부채꼴이 됩니다. 자, 원 위에 나타내라. 호 AB. 여기 긴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무 말 없으면 여기 짧은데 나타나는 거, 짧은데.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 AB. 그럼 여기 직선으로 그어야 되죠. 부채꼴 AOB.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리셔야 됩니다. 그죠? 부채꼴 AOB의 중심각 표현할 거니까 뭐 직선이 필요하죠. 그래도.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가 중심각이 되겠고, 여기가. 그 다음에 호 AB와 현 AB로 이루어진 활꼴, 요렇게 해서 요거죠. 활꼴. 용어를 아셔야죠. 자, 그 다음에 원 O의 지름은
이제 뭐라고 되죠? 예, 구하여라, 모두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네. 원 5의 지름은 이렇게 쓰면 되죠. AD 현, 현은 지금 하나 두 개 있네. AD랑 BC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호 DE에 대한 중심각. 호 DE는 여기죠? 그 중심각 이건데, 이거는 이제 직선이니까 120도를 이제 180에서 빼야 되잖아요. 여기 60도가 될 거 아니야, 그쵸? 60도 쓰면 되는데, 그걸 쓰는 게 아닌가? 그냥 이제 기호로 쓰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각 DOE라고 쓰면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호 AE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이 중심각의 크기라고 되시니까 120도 쓰면 되겠네, 그죠?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개념 체크. 오른쪽 원의 5에서 A는 뭐 알맞은 것을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A는 뭐 부채꼴이고, 그쵸? 부채꼴 쓰면 되고, C는 중심각 쓰면 되네. 중심각. D는 현이죠, 현? 현 쓰면 되고, E는 요거 색칠되어 있는 거죠, 지금. 활골 쓰면 됩니다. F는 이거는 호죠, 호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중심각이 요거 하나짜리, 점 하나짜리는 이만큼인데 점 두 개짜리는 이만큼이잖아. 늘어났죠, 두 배로. 점 세 개짜리 중심각은 이렇게 늘어났죠, 그렇죠? 세 배로.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만약에 여기가 같아요. 여기 40도, 40도. 그럼 여기가 3cm면 여기도 몇 cm여야 돼? 3cm죠.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3cm 쓰면 되고. 자, 근데 이게 50도일 때 8cm니까 25cm가 되면 4cm 되겠죠? 예, 비례 관계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25 대 50은 x 대 8이라고 쓰면 되는데 이거 2배니까 뭐 이것도 2배 돼야 되니까 얘가 4cm가 되면 되죠. 자,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를 알면 된다 이거죠. 예, 요거 지금 3배잖아, 3배. 3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3분의 1배가 돼야 되잖아. 예, 5cm 이렇게 쓰면 되죠. 자, 지금 7cm로 만약에 같다. 호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이거지. 여기 80도가 될 거고요. x 80이고. 자,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4대 6이죠. 80대 x는 4대 6이고, 그러면 이제 뭐 2대, 그럼 x는 60도 돼야 되는, 더 x가 더 크구나. 2대 3이기 때문에 120도 되면 되겠네, 그죠? 네, 120도. 요렇게 곱하면 2x고, 요렇게 곱하면 240인데 x 구할 거니까 2로 나눠줘야죠. 120도. 자, 지금 몇 배예요? 4배죠? 얘도 몇 배? 4배. 비례 관계니까 120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풀어봐야죠. 165에서 172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자, 먼저 풀어본 다음에 답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30인데 30도일 때 2cm래. 그럼 4cm면 여기 60도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60도일 때 4cm래.
120도면 2배잖아요. 그럼 여기 몇 cm 돼야 돼? 8cm 돼야 되죠? 8, 60 이렇게 쓰면 되죠. 물론 이제 비례식으로 이제 세워도 되긴 해. 30도일 때 2cm, 120도일 때 x라고 쓰면 되고, x는 구하면 8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2대 4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비가 2대 4라고 써져 있는 거잖아요. 30대 y, 30대 y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이제 y는 60도 이렇게 되면 되죠. 자, 봐봐요. 그래서 요게 지금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예.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비례식 세워야 되네. 먼저 y를 구할게요. 예. 30도일 때 6cm래. y일 때는 뭐 이렇게 세워도 되고 16을 이렇게 써도 되고 길이비로 써도 되고, 그쵸? 30대 y는 6대 16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똑같습니다. 식은 요거 일단 2로 나눠지니까 요게 이렇게 8 이렇게 돼야 되겠죠? 2로 나누면 그럼 이게 10배잖아. 그럼 여기도 10배 돼야 돼. y는 80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요게 요거 대 요걸로 다시 해도 되죠. 30도일 때 135는 6대 x 쓰면 되고,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5분의 1배죠. 5분의 1배. 얘도 5분의 1배 돼야 됩니다. 똑같이 135를 5로 나누시면 돼요. 27cm 되는 겁니다. 자, 요 직각은 이제 요 표시 직각 표시인 줄 아시죠? 90도일 때 5cm래요. 그럼 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90대 y는 5대 2. 이렇게 곱하면 5y는 2 곱하기 90, y는 5분의 2 곱하기 90. 90을 5로 나눌 수 있잖아. 18이고 18 곱하기 2 하면 되네. 36. y는 36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90도 대 126은 5대 x 이렇게 곱하면 되고, 그래서 x는 5분의 90 곱하기 미안해요. 90 곱하기가 아니고 90분의 이렇게 되죠.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이거 나눌 수 있잖아, 그렇죠? 얘가 아까 18이었죠. 또 2로 나눠지네. 9고 2로 나눠지니까 63. 7이고 63이죠. 그럼 7이죠. 7. 7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x는 요만큼이 지금 180도예요. 180도일 때 16입니다. 180도일 때 16입니다. 90이잖아, 90. 90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쓰죠. 그럼 얘가 2분의 1 되잖아요. 그럼 얘도 2분의 1 되겠죠? 그럼 x는 8 될 거고. 자, 180일 때 16이야. 근데 180일 때 16이에요. y일 때 4cm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가면서 4분의 1 됐네. 그럼 얘도 4분의 1 돼야 돼. 180을 4로 나누면 돼. 45죠. y는 45가 되겠습니다. 비례식 세워서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게 평행선이 그어져 있죠, 그렇죠?
그 x를 알고 싶은데 사실 뭘 알아야 되나요? 그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중심각의 크기. 중심각 크기 알아내기 위해서 보조선을 하나 걷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평행하게 되면 요각이랑 동의각으로 같은 거예요. 요각이랑 요각은 30도로 동의각으로 같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에서 이 길이 같아. 원의 성질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다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몇 도가 돼요? 30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전체 180에서 60 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돼? 120도가 돼. 그거를 이제 먼저 알아내야 됩니다. 120도가 되는 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0도일 때 2cm다 이거지. 30도 대 120은 2 대 x라고 비례식을 세우셔야 되고, 자, 요게 이제 뭐 4배죠, 4배. 4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4배 돼야 돼, 똑같이. 그래서 x는 8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데, 자, 과정을 다시 볼게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요 DAO 여기랑 여기가 COB랑 같습니다. 30도로. 왜 같냐면 동의각으로 같죠. 그 다음에 OA랑 OD는 같아요. 이건 원의 성질이니까. 그러면 ADO랑 DAO가 같은데 이등변 삼각형이죠? 30도로 같은 거죠. 그럼 180에서 30도 두 개 빼니까 AOD 중심각을 이제 구한 거죠. 120도로 갔죠. 중심각 120도이다. 자, 그래서 비례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30도 대 120은 2 대 x. 그래서 x 구하시면은 x는 8 구하시면 되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70번, 171번. 자, 이렇게 있어야지 요게 중심각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40이면 여기 40. 여기도 40. 두 개 더하면은 80이니까 여기는 100. 그러면 이제 비례식 세워서 하십니다. 이제 40대 100은 8대 x. 자, 이렇게 사실 2.5배 되거든요. 2분의 5배. 그럼 얘도 2분의 5배 하시면 돼요. 8 곱하기 2분의 5배 하시면 됩니다. 그럼 20이죠. x 20. 자, 여기가 30이고, 평행하네, 평행. 이렇게 평행하죠? 여기 30이면 여기도 얼마야? 30. 왜냐면 엇각으로 갔죠, 엇각. 근데 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30이죠? 그럼 요각 중심각이 얼마야, 중심각이? 120도죠? 180에서 60도 뺄 거니까. 30도일 때 4래. 근데 120도는 30도의 4배잖아요. 4, 4, 16. x는 16이 되는 거죠. 비례니까 30도일 때 4cm니까 120도일 때는 16cm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개념 체크.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다. 중심각의 크기가 같으면 호의 길이가 같다. 같은 길이의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중심각의 크기는 같다. 호의 길이가 같으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되시죠? 정비례라고 써있네. 정비례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지면 부채꼴의 넓이도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는 겁니다.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는 같고
부채꼴의 넓이가 같으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은 겁니다. 자, 이게 중심각이 같잖아. 그럼 넓이도 같다.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부채꼴의 넓이는 같다. 그래서 여기가 9니까 얘도 9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25도일 때 4제곱cm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3배가 된 거잖아요. 비례관계니까 얘도 3배가 돼야 되죠. 그럼 12가 되겠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므로, 자, 25 대 75는 4대 x, x는 12 쓰면 되고, 자, 요렇게 하면 지금 2.5배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5배거든요. 각도가. 거꾸로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면은 5분의 2배네. 5분의 2배. 그러니까 100에서 40이 되려면 5분의 2배 맞죠? 그러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5분의 2배가 된다는 거죠. 15에 5분의 2배. 그럼 6이네. 6. x6. 자, 헷갈리면 그냥 써도 됩니다. 40배 100은 x 대 15. 이 순서만 잘 바뀌지 않으면 되겠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100x는 15 곱하기 40. x는 100으로 나누면 되죠. 15 곱하기 40. 뭐 5로 나누면 3이고요. 2고요. 2로 나누면 2고요. 2 곱하기 3 하면 되죠. 6이죠. 자, 이것도 176번부터 179번까지는 꼭 스스로 풀어 보십니다. 자, 176번부터 179번 풀기. 자, 넓이가 같죠, 부채꼴에?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도 같다. 넓이가 같으면 중심각 크기는 같다. 그래서 x가 36도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넓이가 2배가 됐어요. 그러면 뭐 하라는 소리야 이게? 중심각도 2배가 되는 거죠. 45 대 x는 3 대 6. 2배가 됐으니까 x는 90이 돼야 되죠.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한다. 자, 요게 지금 넓이 몇 배예요? 3배죠, 3배. 그러니까 중심각 크기도 3배 돼야 됩니다. 120. 자, 개념 체크. 한 원 또는 합동인 두 원에서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부채꼴의 넓이는 같고, 부채꼴의 넓이가 같으면 중심각 크기도 같은 거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는 거죠. 되시겠지요? 자, 여태까지는 정비례였는데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현의 길이는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야. 그래서 각이 만약에 이렇게 2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되니까 현의 길이의 2배는 A, B, B, C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작잖아 얘가. 그치? 현의 길이가. 그래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좀 길어지긴 했어. 이 경우에는 길어지긴 했지만 정비례해서 길어진 건 아니다. 자, 지금 이거는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 중심각 크기가 같으면 현의 길이는 같습니다. 같은 거는 맞아요. 40도이면은 5cm, 40도, 요것도 5cm. 자, 그래서 요거 이제 180도인데 90도니까 얘도 90도죠. 그쵸? 여기 8cm면 이 현의 길이도 얼마? 8cm. 여기 이제 8만 쓰는 이유는 여기 센티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냥 8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없고 그냥 x라고 쓰면 이제 8cm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4cm일 때 40도. 그럼 현의 길이 4cm일 때 40도. 현의 길이가 같으면 중심과 크기도 같습니다. 여기 40도. 자, 현의 길이 같으니까 중심과 크기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죠. 55. 자, 그렇지만 이제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현의 길이는. 호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해요. 현의 길이는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아.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과 크기에 정비례해.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도 부채꼴의 넓이는 다를 수 있다. 아, 이거는 여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원 또는 합동인 두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같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는 다를 수 있다. 틀려요. 부채꼴의 넓이는 같은 겁니다.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지만 현의 길이는 다르다. 아니죠. 현의 길이도 같죠. 근데 중심각 크기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한 호의 길이는 같고 현의 길이도 같은 거지. 현의 길이도 같은 거지. x. 자, 같은 크기의 중심각에 대한 현의 길이는 같고요. 모의 길이, 이거의 길이는 이거에 정비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를 해. 근데 현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하지 않아요. 정비례하지 않는다. 자, 넘어갈까요?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 원조율은 그 지름과 원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값, 그 비율이 원조율인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원조율이고 원조율을 기호로 쓰면은 파이가 되는 거죠. 읽을 때 파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이런 기호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이, 이게 실제로 파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어떤 값이야. 숫자야, 숫자. 3.141592 하고 쭉 나가. 이 비율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래서 계속 이제 무한히 나갑니다. 희한하게도 무한히 나갑니다. 이게 소수점 아래 불규칙하게 한없이 계속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값만 알고 싶으면 3.14 정도 곱하는 거고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제 곱하라고 하진 않고 그냥 파이라고 쓰기만 하면 돼. 이렇게. 파이라고 쓰기만 하면 곱셈 기호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2r의 파이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2r 파이보다는 2파이r이 더 발음하기 쉽거든. 2파이r 이렇게 씁니다. 2파이r. 2r은 뭔데? 2r은 지름이죠. 지름의 파이배다 이거야. 지름의 파이배만큼 더 길다. 원의 둘레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파이배예요. 반지름 곱하기 파이. 이거를 r제곱 파이라고 하지 않고 파이 r제곱이라고 읽으시면 되지. 파이 r제곱. 그래서 숫자는 계산을 하되 파이는 그냥 쓰는 거야. 쓰면은 곱했다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초등과정보다 좀 더 편하죠. 초등과정은 3.24 다 곱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문자만 이제 옆에다 써주기만 하면 그 파이배 했다 이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둘레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의 2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파이배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 2배가 10이지, 12. 12파이가 된 12파이. 이게 숫자야, 이게 숫자. 12 곱하기 파이. 파이도 어떤 숫자야. 그래서 12파이라고만 쓰면 돼. 이거는 지름은 18이잖아요. 이거 18파이가 되는 거지. 18의 파이배가 된다 이거죠. 지름은 22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파이 r인데
11 곱하기 2 하면 20이잖아. 22파이 쓰면 되죠. 둘레. 자, 넓이, 이것도 둘레인가요? 네, 둘레. 반지름의 길이는 3이고, 이거는 굳이 3으로 했다가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6이 있기 때문에, 여기 쓰려면은 3 써야 되는 건데, 6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6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6파이. 지름의 파이배. 지름의 파이배. 이게 10파이라고 쓰면 돼요. 지름의 파이배. 지름의 파이배. 15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5파이라고 쓰시면 되고, 지름의 파이배.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여라. 근데 이 둘레가 이거만 둘레가 아니고 얘도 둘레야, 얘도. 그러니까 지금 큰 원의 둘레랑 작은 원의 둘레 구해서 더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반지름이 6이고, 여기서는 얘가 지금 작은 원의 이 6이 작은 원에서는 지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원의 둘레는 파이 R, 2파이 R에서 이렇게 쓴 거죠. 12파이. 근데 여기서는 요게 3이 반지름이 돼. 그래서 2파이 R이니까 3 쓰면 되고, 6파이죠, 6파이. 두 개 더하면 18파이 되겠죠? 18파이.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얘는 있잖아, 이거 구하고 그 다음에 14 더해줘야지 전체적인 둘레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7이지 7.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굳이 7로 한 다음에 다시 2를 곱해줄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공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고, 근데 왜 반으로 하냐면 이제 반원이니까. 그 다음에 14는 여기 있는 거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7파이에 더하기 14. 이거를 그냥 이대로 써야 돼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안 됩니다. 뭐 21파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요거는 7 곱하기 파이고 이건 14니까 이렇게 그냥 이게 쓰는 거야. 이게 답이야. 7파이 곱하기 14라고 쓰는 게 답이에요. 7하고 14 더하지 않습니다. 파이배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7에는 똑같은 경우가 아니야 지금. 그냥 이게 답입니다. 7파이 더하기 14. 지금 이거는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구하고 요거 하나 구할 거야.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하자. 요거 기인에 2분의 1을 하는 이유는 반원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름은 8이잖아. 8파이. 근데 이제 4파이가 되겠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하나 구해서 2배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냥 지름이 4인 원을 구하시면 돼요. 반원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지름이 4인 원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4파이지 4파이. 이건 2개 더할 수 있죠. 4파이 더하기 4파이니까 8파이. 이거는 더해 놓는 겁니다. 네. 자, 봐봐요. 좀 뭐 이렇게 좀 못할 것 같이 생겼지만 사실 다 할 수 있어. 요거 구하면 얼마예요? 요거 구하면 지름이 얼마예요? 10이죠 10. 근데 반원이니까 미리 2분의 1 하는 거예요. 안 까먹기 전에. 그 다음에 10파이 쓰면 되죠. 10파이. 5파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지름이 4잖아. 근데 반원이니까 2분의 1 4파이. 2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는 까먹기 전에 2분의 1 하시고, 지름이 6이니까 6파이 이렇게 되죠. 3파이. 다 지금 2파이 더하기 3파이 더하기 5파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10파이가 되겠죠. 천천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이 없으면 조금 뭐 잘 못할 수도 있죠. 근데 둘레 길이가 다음과 같은 원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둘레 길이.
둘레의 길이. 그거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둘레 길이 구하는 식이 뭐예요? 2파이 r이잖아. 근데 그게 파이래. 둘레 길이가. 그러면 이 파이는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워져도 되거든요. 이렇게 1이 되거든요. 이렇게. r은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0.5cm 이렇게 쓰면 되죠. 2분의 1이라고 써도 되고. 자, 식을 써서 푸는 거예요. 이게 둘레 길이래. 근데 둘레 길이 식 뭐예요? 2파이 r. 근데 그게 4파이래. 지워주시고 2로 나누면 되잖아. 2죠. 둘레 길이가 2파이 r이잖아요. 근데 둘레 길이가 5파이래. 그러면 요 r은 얼마야 돼? r은 2분의 5죠, 그죠? 자, 둘레 길이가 원래 식이 뭐예요? 2파이 r. 근데 둘레 길이가 12파이래. 여기 지워주시고 r은 얼마예요? 6이네. 둘레 길이는 2파이 r인데 그게 26파이래. 그럼 파이 지워주시고 r은 13이 되겠죠. r은 13. r이 13 되면 식이 성립을 하잖아, 그쵸? 둘레 길이 식이 뭐예요? 2파이 r이죠. 근데 그게 30파이래. 그럼 r은 15네, 15.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까 이거 13이라고 내가 썼나? 11이라고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2파이 r인데 26파이. 나누면 13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의 넓이에 관한 공식 아셔야 됩니다.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 근데 r이 4잖아. 그럼 4 제곱하면 16이죠? 그럼 답은 16파이 이렇게 써야죠. 16파이 제곱 센티미터. 자, 파이 r 제곱. r이 9잖아, 지금. 99. 81파이. 81파이라 쓰세요. 파이 80이라 쓰지 마시고 숫자 먼저 써. 이거 문자로 뒤에다 쓰세요. 근데 이거는 36파이 쓰면 안 돼. 왜냐면 이 반지름이 파이 r 제곱에서 r이 반지름이기 때문에 지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3 들어가야 되고 9파이 되겠죠. 9파이 제곱 센티미터. 요것도 반지름이 오잖아.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 25인데 25파이. 파이를 빼먹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파이가 안 써질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원이나 뭐 부채꼴이나 뭐 원기둥이나 이런 거 구할 때 파이를 안 빼먹었나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파이가 안 써질 때도 있어요. 근데 파이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서 파이 빼먹고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파이를 꼭 챙겨주시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해야 돼. 근데 여기가 색칠되어 있으니까 큰 원에서 작은 원 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큰 원은 반지름이 6이라고 써 있습니다. 큰 원은 파이 r 제곱. 이 큰 원이지, 큰 원. 작은 원은 여기가 6일 테니까 반지름은 3이거든요. 그래서 뺄 때 파이 r 제곱. 얘는 이제 9파이가 될 거고, 여기 앞에는 36파이가 될 거고. 큰 원에서 작은 원 뺄 거니까 27파이 제곱 센티미터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반원이네. 반원은 까먹기 전에 2분의 1 하시고, 여기 8이잖아 8.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r 제곱이 8, 8이 64죠. 64파이 나눠야 되니까 32파이가 되겠네요. 32파이 제곱 센티미터. 자, 얘는 반원에서 작은 반원 2개 뺄 건데, 일단 반원, 큰 반원은 2분의 1 하시고, 반지름이 4죠? 그러니까 4, 4, 16파이. 큰 반원은 8파이에요. 자, 요거 하면 이제 8파이다 이거지. 근데 작은 원은 요거 2개 더하면 이 작은 반원 2개 더하면 작은 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지름은 2잖아, 2.
그래서 2는 4파이. 근데 이건 2분의 1 했다가 다시 2배 해준 거지. 예. 2분의 1 한 이유는 이 반원이니까 그렇고. 자, 그러면 아무튼 4파이를 빼면 되지, 그쵸? 예. 2는 4파이 빼면 됩니다. 그러면 4파이 나오죠. 예, 4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얘는 여러 개를 해줘야 되네. 일단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더한 다음에 요거 구해서 빼면 되죠. 네. 자, 근데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냐면 5야 5. 큰 원의 반지름은 그러면은 반원이니까 2분의 1 하시고, 그러면 넓이니까 5, 25 파이가 되겠죠. 거기서 더하기 먼저 할게요. 여기는 얼마예요? 반지름 2죠? 근데 이제 반원이니까 2분의 1 하시고, 2는 4 파이, 여기 그 다음에 뺍니다. 빼는데 요게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3이죠. 그러면 3, 3은 9 파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하셔야 됩니다. 반원이니까. 자, 요거 하시면 되고, 뭐 2분의 1이 다 있네요. 그러면은 2분의 1 25파이 더하기 4파이 빼기 9파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 20파이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20파이 나오니까 2로 나눌 거예요. 그럼 10파이 제곱센티미터, 10파이 제곱센티미터 나옵니다. 좀 까다로워도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풀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원의 둘레 길이와 넓이, 둘레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원의 넓이를 구해라. 원의 넓이 구하려면 파이 r 제곱이니까 r을 알아야 돼. 근데 둘레 길이는 얼마야? 2파이 r이죠. 요 식에서 이제 반지름을 구해가지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에다 넣으면 되죠. 일단 둘레 길이가 2파이 r인데, 근데 그게 2파이래. 그럼 r은 1이네. 그쵸? r이 1이면 넓이는 파이 r 제곱 1의 제곱, 그럼 파이잖아. 파이. 그럼 답이 파이입니다. 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답이고. 자, 그런 식으로 합니다. 둘레 길이가 2파이 r인데 둘레 길이가 6파이래. 그러면은 r은 얼마야? 3이죠? 그럼 넓이는 얼마야? 9파이죠? 파이 r 제곱 9파이. 14파이가 2파이 r이래. 그럼 r은 얼마야? 7이네. 그럼 넓이는 7, 7에 49파이. 둘레 길이가 이거래요. 둘레 길이 구하는 식 어떻게 되는데? 2파이 r. r은 얼마예요? 10이죠? 네, 12의 제곱 파이가 답인데, 12 제곱은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나중에 이런 거 다 조금씩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이거는 24고 1 곱하기 12 하면은 10 곱하기 12 하면 120이고 더하면은 144죠. 144파이. 12의 제곱은 144다. 이거 외워지거든. 나중에 하다 보면 12의 제곱 144. 뭐 인도 이런 데는 그 19 구단 그런 거 한대. 19 곱하기 19까지 외운대. 우리는 9 곱하기 9까지 밖에 안 하잖아. 9구단에서. 근데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자, 4파이가 지금 넓이래. 이게 지금 단위 보시면 이게 제곱센티미터죠? 길이 둘레는 센티미터고요.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게 넓이래, 넓이. 4파이가 파이 r 제곱이래요. 그럼 r은 이겠네, 그쵸? 그 다음에 둘레 길이 구하려면은 인데 둘레 길이 뭐야? 2파이 r이잖아. 그럼 4파이 뭐 이렇게 되겠죠? 4파이 할 수가 있고요. 요게 넓이다. 16파이가 파이 r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그럼 r은 4죠.
둘레는 지름의 파이배니까 8파이 됩니까? 그 다음에 25파이가 뭐야?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r은 얼마예요? 5죠? 5. 2, 5, 10파이 이렇게 되겠죠? 64파이래. 8, 8에 64잖아 이게. 그러면 r은 얼마예요? 8이죠? 그러면 둘레는 얼마예요? 16파이죠? 2파이 r이니까 16파이죠? 그쵸? 자, 원의 지름의 길이에 대한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값을 원주율이라고. 원주의 뭐 비율 이런 거지. 기호로는 파이라고 씁니다. 나타낸다. 반지름이 r일 때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고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오늘 좀 많이 하네요. 좀 끊어서 좀 해주시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를 해요. 근데 중심각이 360도일 때는 원이야, 원. 그러니까 원의 길이에 360분의 x배만큼만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원주죠, 원주. 그거에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360분의 x.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고, 부채꼴의 넓이는 원래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마찬가지로 그 부채꼴의 넓이가 중심각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전체 360도라고 했을 때 그 중에 x만큼 차지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다르게 설명한 거네. 지금 이거를 분리해서 쓰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해도 되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파이 r 제곱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파이 r 제곱을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도 되지? 그 다음에 여기 360분의 x인데 요게 뭐야? 요게 호의 길이지. 호의 길이 여기 L.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L이지 L. 그래서 2분의 1 RL로 써도 된다는 거지. 설명 아까 전에 이렇게 좀 쪼개가지고 하는 거 설명했는데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있습니다. 공식 두 개.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 원의 넓이에 360분의 x배를 하는 거랑, 아니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각도를 몰라도 돼요. 그럼 2분의 1 RL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이 90도래요. 근데 지금 뭐하러 됐냐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라. 호의 길이. 그럼 원래 원의 그 둘레는 얼마예요? 2파이 r이죠. 2파이 r. 2파이 r 쓴 거지 지금 r. 근데 중심각의 크기가 90이야. 이거 4분의 1이지. 4분의 1. 360분의 90이 4분의 1이죠. 그럼 이제 요건 파이만 남네. 그죠? 파이 쓰면 되고. 자, 반지름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러면은 원래 전체 원주는 2파이 r이니까 12파이거든요. 맞죠? 그 중에 360분의 150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이렇게 공은 두 개 지울 수 있고 약분하는 거지. 3 되고. 그래서 15를 3으로 나누면 5잖아. 그래서 5파이 쓰면 되지. 자, 반지름의 길이가 9래요. 그러면 2파이 r이니까 18파이가 원의 둘레고, 그 중에 360분의 80도만 지금 그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워주시고, 뭐 2배죠. 2배 이거 그쵸? 예. 18에 2배 하면 36이잖아. 그럼 여기 2 남고 그 약분 다 마저 하면 4파이 되는 거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14입니다. 그러면은 지름은 28이고 28파이가 원주고 그 중에 360분의 270만 그 호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지금 4분의 3이죠. 예. 그러면 이게 또 약분되죠. 이렇게 7 그럼 3 곱하기 7만 하면 돼. 21파이. 따라서 해주세요.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여라. 요게 지금 3이니까 2파이 아래서 3 집어넣고 360분의 120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6파이에 이게 120도가 3분의 1입니다. 전체 가게. 그러면은 이제 2파이 쓰면 되죠. 자, 6이야 6. 그 전체 원주는 얼마예요? 12파이죠? 그 중에 360분의 30. 이거 8분의 30이면 8분의 1이 아니구나. 네, 4분의 1이니까. 일단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12분의 1이네. 12분의 1. 그러면 파이가 되겠죠? 요것도 부채꼴입니다. 이렇게 그려도. 그럼 전체 원주는 8파이고 그 중에 360분의 315. 어떻게 하면 되죠? 8로 먼저 360을 8로 나누면은 40 그러면 32 4 남으니까 45네. 그럼 135 315는 40으로 또 나눌 수가 있죠. 5로 먼저 나눌 거야. 그냥 5로 나누면 9고 5로 나누면 63이죠. 예. 그러면 이제 7이잖아. 7. 예. 7로 나눠지잖아. 그쵸? 예. 7파이. 자, 호의 길이를 알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구하기. 반지름이 6이래. 그러면은 원래 원주는 12파이죠. 그 중에 식을 써야죠. 360분의 x가 2파이로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호의 길이가. 중심각을 모르는 거잖아. 그쵸? 중심각 모르니까 x로 놔두는 거고. 이거를 계산하시면 되고, 요거 파이는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나눠주면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2 나누면 여기 1만 남는 거죠. 2 나누면 6 되는 거죠. 6이 이제 요게 60이 되겠죠. 양변에 60씩 곱하면 되니까 x는 60이 되는 거죠. 60도다. 식을 세워야죠. 반지름의 길이가 9래. 그러면은 18파이에 360분의 x가 호의 길이인데 그 호의 길이가 5파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고, 파이는 이제 이렇게 양쪽에서 지워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9로 나눌까요? 그럼 2고 9로 나누면 40이지? 2로 또 나눠지죠? 20. 양변에 20 곱하면 되잖아. 그럼 x는 20 곱하니까 100이네. x는 100도였던 거죠. 100도.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8cm이고 호의 길이가 4파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8이면은 원의 둘레는 얼마예요? 16파이죠? 그거에 360분의 x를 했을 때 4파이가 나와야 돼. 그러려면 요게 지금 요만큼이 4분의 1이면 되잖아요. 그런 거 같죠, 그쵸? 4분의 1이면 등식이 성립하잖아요, 그쵸? x는 얼마 돼야 돼? 90도 돼야지.
233 반지름의 길이가 4다. 그러면 원의 둘레는 지름의 파이배니까 8파이죠. 그거에 360분의 x를 했더니 3파이다 이런 거야, 그쵸? 그럼 파이는 이렇게 지울 수 있고, 아까 360을 8로 나눠봤잖아요, 그쵸? 나누면은 어떻게 돼요? 45였죠? 45. 368로 나누면 45고, 그럼 일단 x는 3 곱하기 45죠? 3 곱하기 45. 135도. 135도. 자, 그 다음에 234. 자, 반지름 길이 구하네. 그 반지름은 모르는 건 R이라고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R 또는 X라고 놔두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R일 때 식을 쓰는 거죠. 2파이 R에 360분의 45도를 했더니 2파이가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식을 써야지 푸는 거거든요. 이게 45도면은 이게 전체가 8분의 1이 됩니다. 이게 8분의 1. 45도면 8분의 1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전체가 그 360도인데 4등분 하면은 그 90도잖아. 근데 그거 반이 45도잖아. 그러니까 45도는 전체 8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도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 1이고 요거 4잖아요. 그럼 8이지 8. 8이 됩니다. 8cm. 자, 그 식을 먼저 완성을 해야지 풀 수가 있는 거죠. 반지름은 모르니까 R이라고 두시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150을 했더니 10파이가 되더라. 알겠어요? 이렇게 식 쓰는 거 알겠습니까? 식 쓰셔야 되고, 그러면 파이는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요. 공도 하나씩 이렇게 지울 수가 있고, 요거 나눌 수 있죠. 이렇게 18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럼 R은 10 곱하기 15분의 18 하면 되고, 또 약분 되죠. 2이고 3이고 6이고 6이 12. 235번은 12cm 됩니다. 자꾸 약분을 해 가면서 숫자를 줄이시면 됩니다. 자, 모르니까 R이라 놓으셔야 돼요. 그럼 2파이 R은 원의 둘레인데 그 중에 360분의 270 그게 6파이다. 근데 이거는 270이면은 270이랑 하고 합시다. 이렇게 지워주시고 파이 지워주시고 9로 나눠주잖아. 위아래에서 9로 4분의 3이죠. 4분의 3 9로 나눠주면 4분의 3 270이면은 4분의 3이죠. 그쵸?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됐으면 이만큼 270이잖아. 90, 90, 90이니까 4분의 3이죠. 그래서 약분 또 하시고 그럼 R은 6 곱하기 3분의 2가 되죠. 역수 취해서 양변에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4죠, 4. 모르니까 R이라고 두시고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50은 5파이. 공은 지워줘도 되고 파이도 지워줘도 되고 5도 이렇게 약분되네. 이렇게 그럼 얘만 나누면 이제 얘가 18이잖아. 그쵸? R은 18이 돼야 되죠. 자, 색칠한 부분의 둘레의 길이 되게 많네. 좀 끊어
끊어서 할 거 그랬네. 넓이는 다음에 하고 둘레 길이까지만 하자. 예. 예. 색칠한 부분의 둘레 길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요건데 이게 부채꼴이 똑같은 애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이 5인 원의 둘레랑 같은 거예요. 근데 굳이 나눠서 하자면 반지름이 5고 그거에 2파이 곱하면 요게 이제 원의 둘레인데 그거에 360분의 90을 한 거는 이제 요거 4분의 1을 한 건데 나중에 또 4배 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만 하면 돼. 10파이라고 그냥 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반지름이 5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10파이잖아. 근데 그거에 4분의 1인데 또 4배를 또 해줄 거야. 그러니까 10파이가 되는 거죠. 자, 8이지 8. 요거 먼저 구하고, 요거 8입니다. 나중에 8 써야 되고요. 8 더해줘야 되고, 요거 구하면은 16파이의 직각이니까 얼마야? 4분의 1. 그럼 4파이 되고, 요거 구해야 되죠. 요거 구해야 되죠. 그럼 이건 지름이 8이니까 8파이의 반원의 2분의 1 반원이잖아. 그쵸? 4파이. 그러면 이 둘레는 4파이 4파이니까 더할 수 있어요. 8파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더하기 8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빼먹으면 안 돼. 이거. 자, 요거 빼먹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먼저 할게요. 요거 얼마죠? 6에서 3 빼는 거잖아. 그쵸? 그럼 3이지 3? 나중에 이제 3짜리 2개 더할 거야. 6에서 3 빼서 그 다음에 2개 곱할 거야. 6을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구해요. 요거는 얼마예요? 3이지 3? 요거 한 거고 그거에 이렇게 해야지. 그쵸? 근데 60도가 전체 6분의 1이야. 6분의 1 360분의 60 6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하면은 여기 계산하면 6파이의 6분의 1이야. 그러니까 파이죠. 파이.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해야죠. 여기. 근데 이제 반지름이 6이 됐죠. 6이. 그러면 이제 12파이가 전체 원이고 60도잖아. 똑같이 6분의 1입니다. 2파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60 쓰면 되고 요거 앞에 거 2파이고 요거 파이고 파이끼리는 더하면 되니까 3파이 3파이 플러스 6 쓰시면 되고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2 있고요. 2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더하기 4 해주셔야 돼. 그리고 요거 구하자. 요거는 여기가 120도면 요 맞은편이 240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구할 때 반지름은 4로 하셔야 되고 이 원의 반지름은 4니까 그러면 8파이가 전체 원의 둘레고 그 중에 3분의 2지. 왜냐면 여기가 12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40도니까 3분의 2잖아. 그쵸? 이건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그럼 3분의 16파이라고 쓰셔야 되고 요만큼이 요거 구해야죠. 요거는 반지름이 2야. 그러면은 4파이가 전체 둘레야. 그 중에 3분의 2 3분의 8파이가 되겠죠. 이 둘은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분의 24파이가 되고 또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8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3으로 나눠지니까 8파이 플러스 4라고 써야 돼요. 답을.
자, 이 둘레까지만 할게요. 원의 이 그 넓이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